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뉴스의 이면들 대체 왜 그런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하고 팩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혜연 우석대학교 대학원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특별법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임했는데 국회가 좀 무리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이거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굉장히 무리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 여야가 치열하게 협의해서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주장이 계속 됐었고 논쟁이 되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사실은 여당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도 제대로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쏙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프레임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한덕수 총리의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15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여당이 보여준 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기본권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의 반론이라던가 법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똑같은 법장을 가진 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왜 국회에 있을 때 이런 논의를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안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너무 나서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를 하실 게 아니라 다시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혹시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자유, 평화, 뭐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권은 생명권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살아야 인권이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159명의 희생자가 소위 세계적인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죠.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운운하면서 묵살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족들의 단 한 가지 요구, 진상규명에 대한 그런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묵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뭐 특조위가 동행명령권 뭐 또는 압수수색 의뢰 같은 뭔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이게 헌법 정신을 위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사실 동행명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든가 그런 다른 법률에도 있는 조항이에요. 예. 이건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또 영장 청구 의뢰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뭐 강제로 청구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뢰할 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소위 이른바 진상규명을 묵살하는 하나의 어떤 그 근거로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도요 언론을 이렇게 이 카메라를 정면을 응시하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부끄러움이라도 진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정권의 어떤 그 잔인함, 비정한 어떤 모습,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어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뭐 외신 기자회견에서 영어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보스턴 레드삭스와 뭐 뉴욕 양키스 경기면 경찰력이 많이 동원돼야 되겠지만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 경찰력이 많이 동원되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진상규명이 도대체 어떤 진상규명이야?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진상규명이 지금 안 된 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 중에 야, 마약 수사를 위해서 조금 좀 잠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대가 출동하고 뭐 이런 것들 경찰 인력이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억제한 것 아닌가. 그 의혹은 전혀 지금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용산에 데모 시위가 있었는데 뭐 6시쯤 8시쯤 다 이제 그 시위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쪽에 있었던 경찰 병력을 왜 빨리 이동시키지 못했었는지 거기에 관한 그때 왜 경찰 수뇌부는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는지 또는 어떤 말을 했는지 거기에 관한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6시부터 지금 시민들은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민들은 아 이거 죽을 것 같다고 전화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왜 예. 검경의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면은 예.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진상규명 정말 중요한 거 재발 방지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게 그렇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해외에서도 특별한 기구를 꾸려서 백서 같은 걸 내는 이유가 요거는 법적으로 유죄, 무죄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고 왜 제대로 대응이 안 됐는가를 기록을 남겨서 재발 방지를 하자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경 수사에서만 맡기지 말고 위원회를 맡기자는 주장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듯이 혹시 무리한 마약 수사로 인해서 혹은 무리한 용산 지키기로 인해서 경찰이라던가 행정력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이 의구심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는 게 국민의 오히려. 신뢰를 맞아요. 얻는 겁니다. 예. 이게 제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국민들이 의심을 사고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특별법은 여야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련되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결과에 국민들도 수긍을 할 수 있어야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진상규명 최선 다했다. 최선 다했다. 최선 다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런 정말 거죠. 유발률이- 유족들을 예. 두 번 죽이는 발언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 뭡니까? 결국 진상규명, 예.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제도적 보완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자는데 이걸 거부할 명분이 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실제 진상규명 최선을 다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아. 어떻게 검경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특조위를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주는 것이 유족들의 어떤 희생에 대한 유족들의 또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절규하고 있는데 이걸 저런 식으로 묵살한다? 그러면서도 또 헌법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을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대통령이 좀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심정적으로라도 좀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친분이 있거나 법조인 출신이거나 너무하잖아. 너무 이상민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거나 이러면 자리 지키고 하이제크한테 책임 다 떠돌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뭐하게 연봉 1억, 2억씩 받으면서 그 행안부 장관 하면서 다른 사람이 행안부 장관을 해도 이상민 장관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런 인재가 없습니까? 지금 행안부 차관이 행안부 장관에도 똑같아요.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가 지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회의만 해가지고 그것도 거부했잖아. 심판소까지 헌재까지 가고 그것도 마치 이제 법적으로 다 사면 받은 것이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리고 또 거부권을 지금 9번째 행사를 하는 게 이게 대통령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진짜.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네. 국회를 계속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1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고요.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사람들 임명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정말 남용하면 안 되는 거부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난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화가 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거는 정말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악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천박한 인식이 자꾸 드러나는데 왜 피해자들과 유족들한테 자꾸 돈 얘기를 합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아볼까요? 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렇지.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진실원의 사과를 얻고 싶다고 하는데 눈 감기 전에 진실원이 사과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로 돈 받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강제로 하려고 해서 법원의 그 과정까지도 논란이 되고 그렇지. 이게 될 말입니까? 두 번째로 앞서서 김건희 여사의 그 천박한 인식 예전에 공개된 통화 내용 미투 피해자들이 뭐 돈을 안 줘서 그랬다는 심지어 돈을 모든 성범죄와 연관시킵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해달라고 했지 언제 지원이라던가 피해보상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진상규명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유족들이 이렇게 오체투지를 해가면서 빌고 있는데 이 돈 얘기를 꺼낸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참 천박하다. 지금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
참 슬프고 화가 나는 지경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